네, 농민주의를 맞아 앞서 생명농사와 우리농 생활 공동체에 관한 얘기들 나눠봤는데요. 이번엔 국회로 가보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연결해서 농업 현안과 입법 과제들에 관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황주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가톨릭 교회는 7월 셋째 주일을 농민주일로 지내고 있는데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한국 가톨릭 교회가 농촌과 농민을 위한 헌신적 활동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네. 농업의 가치와 우리 요새 농업의 공익적 가치라는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헌법에도 이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대통령께서도 농민들은 공직자와 마찬가지다. 공직자, 공무원이다. 그러니까 쌀값은 여러분들의 월급이다. 대통령이 내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이 그렇지만 또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정부 예산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네. 그거는 굉장히 크게 미흡합니다. 예. 조금 이따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이제 금년의 예산이 아직 국회로 넘어오진 않았지만 네. 다른 분야는 많이 늘어났는데 농업 분야만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이 뭐 국민 차원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공감을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 정부 차원에서는 저평가되고 훼손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예. 있습니다. 황 의원님 지역구가요. 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이시잖아요. 네. 농어촌 지역구이신데 지역민들 만나보면 어떤 어려움들을 가장 많이 호소하십니까? 뭐 이제 농민들이 흘리는 땀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이죠.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마늘이 풍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와 농협에서 긴급 수매를 하는데 수매 가격이 2,300원입니다. 그런데 예. 작년에 마늘의 생산비가 2,550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500원이 생산비인데 수매 가격이 2,300원이니까 네. 농민들의 이제 어려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표 재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쌀 직불금조차도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축산 농가도 뭐 가축 분뇨법이 뭐니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뇨법도 가축 분뇨 문제와 축사 이제 네. 소돼지 키우는 축사 문제를 분리시켜서 처리하려는 노력을 국회에서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축사에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송아지 가격이 송아지가 씨소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송아지 가격이 떨어지면 생산 안정제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모순적이어도 가임 두수 그러니까 송아지 숫자가 일정 숫자가 넘어야 그게 발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순적이라는 게 송아지 가격이 떨어지는 얘기는 송아지 개수가 많으니까 두수가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 이상이 될 때는 작동을 못하게 해놓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뭔가 또 수산업으로 넘어가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농업은 그래도 좀 나은데 예컨대 네. 농업에서는 이제 휴경이 있잖아요. 이제 벼농사를 안 짓는 다음에 쉰단 말이에요. 그러면 헥타당 한 28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예, 휴경 뭐 직불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바다에서도 금어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금어기 휴기가 있는데 거기는 또 직불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업도 정말 형편없는 우리가 홀대를 받고 있는데 수산업은 더한 거죠. 이런 것들이 큰 문제로 있고 많이들 호소를 하십니다. 예, 현안이 너무 많아서요. 조금 좁혀서 좀 여쭤보면 최근에 쌀 자동시장 격리제 입법 필요성이란 주제로 국회에서 세미나를 여셨더군요. 네. 네, 쌀 자동시장 격리제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뭐 이제 말 그대로인데 이제 쌀이 너무 많이 풍작이 들어서 네. 시장에 많이 나와 있으면 값이 이제 폭락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생산비 수준의 가격을 수매 가격을 제시해서
자동으로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그걸 격리라고 그러거든요. 예. 시장에서 사들이는 거죠. 네. 그래서 가격 안정을 이제 꾀하는 그런 이제 방안입니다. 아직 이제 제도로는 아직 되질 않았고 입법화 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RPC라고 불리는 미국 종합처리장 운영하는 농협들이 그거를 사들이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와 같이. 네. 이제 비단 쌀 문제만이 아니라 예. 쌀이라든가 보리, 밀, 그다음에 이제 5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입니다. 그러니까 쌀, 보리, 밀 외에 5대 민간 품목이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인데 예. 이거 8가지에 대해서는 이 값이 풍작이 너무 잘 생산이 많아서 가격이 폭락이 된다. 네. 그럴 때는 정부가 늘 이걸 대처를 한다고 하지만 소극적이고 또 적기를 놓치는 바람에 예. 농가의 그 소득에도 큰 타격이 있고 또 불만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늘 이 초동 진압을 얘기를 합니다. 예. 생산이 많아지면은 먼저 매입은 나중에 수매는 나중에 하더라도 가격을 먼저 제시하자. 네. 시장에 그 신호가 들어가니까 시장의 가격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예. 저는 뭘 준비하고 있냐면은 최근 3년간의 생산 단가, 생산비에다가 네. 5%를 얹은 거를 선제적인 시장 수매 가격으로 제시한다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입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도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가격들이 이제 엉망인 거죠. 네. 풍작이 들면 즐거워하지 못하고 시름이 깊어요. 가격이 폭락이 되고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시장에서 이제 격리하고 네. 만약 가격이 올라와서 금값이 되면 중국에서 사들여서 시장에다 풀어버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농정의 전부였습니다. 지금 그 쌀 자동시장 격리제만 놓고 보면요, 그 앞서서도 농업 관련 예산이 지금 뭐 형편없다, 홀대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쌀 자동시장 격리제 시행에 따른 추가 예산 규모나 확보는 좀 어떻게 살펴보고 계십니까? 기존의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예. 쌀이 비축 지원이라든가 수급 안정을 위한 이제 산지 유통 종합 자금 같은 것이 매년 한 8천억 원 안팎이 있습니다. 예. 이 예산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고 진단입니다. 네. 지금 이제 지금 예산 문제가 말이죠. 예. 내년도 예산이 500조가 넘을 것 같아요. 이제 아주 슈퍼 예산이 될 텐데. 네. 정부 요구로 보면은 500조, 498조 7천억인데 500조인데. 그래서 농업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6.2%가 늘어납니다. 예. 농업 분야만 4%가 줄어듭니다. 작년 대비 예산이 그렇단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2020년 내년도 예산. 예.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그렇게 줄어드는 걸로 지금 정부 요구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이게 참 농민들 입장에서야 아까 말씀하신 생산비 이하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네. 다른 전체 분야가 설사 예산이 늘지 않더라도 농업 분야만큼은 늘어나야 할 텐데 네. 반대로 다른 분야는 6, 7%씩 늘리면서 농업 분야만 4%를 줄이는 거에 지금 정부의 얘기예요. 네. 이런 이제 농업이 어떻게 제대로 된 공익적 가치 실현이란 말만 있지 실제로 대우는 합당한 대우는 못 받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쌀 외에도 말이죠. 지금 네. 저희도 많이 다뤘습니다만 두섯 차례 지금 마늘, 양파 가격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리 가격도 폭락 현상을 보이고 네네. 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국회에서 어떤 해결책을 좀 모색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 이제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생산 이제 최근 3년간의 생산비에다가 한 5% 얹은 그 수매 가격을 선제적으로 좀 하는 거 입법하고 그다음에는 전국에 한 80개 군 단위가 주로 아까 말씀한 농산물을 주로 하는 지역입니다. 네. 그런 지역에다가 최근 5년간의 재배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이 재배 면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또 지자체가 이제 관리 감독을 하는 거죠. 예. 그 재배 면적을 지켜주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네. 그렇지 못하면 인센티브를 안 주면 그 자체가 이제 벌칙이 페널티가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조금은 수급의 균형이 좀 있지 않겠나 그러긴 한데 그런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저 같은 경우에 한 8년간
그 얘기를 정말 오랫동안 해왔는데 네. 제대로 이게 지금 뭐 반영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듣기로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직접 직불제 개편도 추진 중이라고 하던데요. 네네. 예. 어떻게 개편 논의 과정에 뭐 쌀 자동시장 격리제 도입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어느 단계까지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당연히 포함이 될 텐데 이건 사실 이제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예. 이 문제는 중요하니까 당연히 이제 논의에 포함이 될 겁니다. 예. 이 직불제 개편은 우선은 사실 직불제 개편은 변동 직불제는 이제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네. 정부가 직불 주는 건데 요거를 손질하기 위한 뭐 취지랄까 목적에서 지금 이게 제시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역대 어느 정부도 이제 감히 시도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전체 농산물 중에서 쌀은 비교적 촘촘하게 소득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쌀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자급자족이 되고 있을 뿐 나머지는 이제 엉망이거든요. 예. 일 같은 경우는 자급자족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세계적인 식량에 관한 우리가 세계적인 약소국입니다. 예. 그런데 이 쌀을 바치고 있는 두 개의 직불금이 하나는 고정직불제고 하나는 변동직불제입니다. 근데 네. 이 변동직불제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네. 그럼 이 두 개를 목표 가격의 결정 문제와 변동직불제, 그러니까 이른바 공익형 직불제라는 것을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하자 네. 하고 이제 뭐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바람에 목표 가격 문제는 작년 말에 저희가 처리를 했었을 일입니다. 근데 작년 말로부터 벌써 7개월이 지났잖아요. 지금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불금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급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여튼 7월 국회에서는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예. 뭐 위원장 맡고 계시니까요. 다른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라도 좀 그런 방안이 좀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